암에 대한 궁금증을 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풀어드리는 시간, 그 암이 알고 싶다 제27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실질적으로 신장암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박인근 교수님 모시고 해봤었는데 이번에 같이 이제 실질적으로 두 번째 시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달룡입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종양혈액내과 이상철입니다. 네, 이대 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경은입니다. 가천대 길병원 종양내과 박인근입니다. 네,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매번 할 때 매번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가천 길병원에서 하여튼 비뇨기암 보시는 교수님이시고 오늘 신장암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아주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좋은 내용 답변해 주실 거라고 생각 들고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항암요법 연구회라고 그 종양내과 의사들이 암 약제로 임상 시험을 하는 그런 연구 단체고 거기 그 연구 단체에 질병이 한 10개 정도 분과가 있는데 그거 중에 비뇨기, 부인암에 관련된 연구회의 간사 활동으로 지금 아주 액티브한 활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신장암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치료 그러면은 뭐 수술할 수도 있고 항암 치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방사선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암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개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경은 선생님. 많이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연히 만약에 어떤 다른 일로 CT나 초음파를 통해서 신장 세포암, 신세포암이 발견이 됐는데 사이즈가 엄청 작아요. 그럼 무조건 잘라줘야 돼요. 잘라줘야 되는데 이제 신장은 좀 주의할 게 콩팥 기능이라는 기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물론 두 개의 콩팥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완전히 없어져도 나머지 하나로 먹고 살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살 날이라던가 나이라던가 어떤 약물을 생각하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사이즈가 작을 때는 그것만 부분 절제를 하든지 신장 중에서 아니면은 고주파 열 치료로 지진다든지 얼린다든지 여하간 그 부분만 제거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사이즈에서는 그냥 신장 절제술인 거죠. 그래서 신장은 한쪽만 있어도 기능은 어찌어찌 유지가 되니까 그냥 한쪽을 절제하는 게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지난 시간에 김다룡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흔하게 오는 게 이런 패전이나 골전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미 전이성일 때에는 신절제술 같은 거에 초점을 두지는 않고 이제 전신요법 항암제를 쓰든 표적치료제를 쓰든 면역항암제를 쓰든 그런 어떤 전신요법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뭐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신장에 국한되어 있을 때는 수술이 가능하다 그러면 수술을 하는 게 일단 원칙이고 전이가 동반돼 있다 그러면 전신 항암 치료가 더 우선이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을 것 같다. 네. 뭐 이 정도 수준이실 것 같고 사이즈가 아주 적을 때는 신기능을 살릴 수 있으면 최대한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네. 그래서 이제 부분 절제나 국소 소작술, 고주파 열 치료 네. 뭐 이런 것들로 대신하기도 한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장암 어쨌든 수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지켜보는 건가요? 뭐 하는 게 어떻게 지켜본다면 어떻게 지켜보는 건지. 사실 환자분들 수술하고 나면서 항암하자 그러면 다들 싫어하시지만 이걸로 끝인가요? 저 괜찮을 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지금 신장암에서는 수술 후에 보조 항암 화학요법을 하는 게 지금까지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어서 국소 치료가 끝나면 일단 그걸로 치료 자체는 끝나고 국소 치료 끝나고 나서 3에서 6개월마다 일단은 영상 검사를 해서 재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상 검사는 주로 어떤 걸 하나요? 주로 CT를 하는 걸로 이제 권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 수술했느냐에 따라 사실 다른데 맞아요. 실제로는 보면 CT를 계속 찍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죠? 경우에 따라서 어느 수준으로 하는 게 제일 이득일지는 좀 상해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제까지 우리가 다뤘던 암 중에서 보조 항암요법이 필요 없다, 도움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속이 시원하네요. 지금까지 일단은 근거가 없다는 거지 뭐 나중에는 이제 앞으로 좀 생길 뭐가 수도 생길 있는 네. 거죠. 이게 뭐 절대 안 된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허가는 나 있어요. 보조 항암 요법 중에 수텐이나 이런 약들이 있는데 재발까지의 기간은 좀 늦춰주지만 전체 생존 기간에서는 사실 크게 차이를 못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일부 아주 뭐 안 좋을 것 같다 이분은
재발을 하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 뭐 이런 분들한테 써볼 수 있죠. 있는데 이게 일단 보험급여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완전히 뭐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 혹시나 이제 다른 분이 이제 해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근거가 충분한 우리가 네. 삼상 연구라고 얘기하는 어떤 임상 연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지금 어려워서 안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지금 이런 네. 거죠. 주로 영상 검사로 좀 지켜보면서 본다. 그리고 일부에서 아주 위험 요소가 높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전이암에서 사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증명되어 있는 약제나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 신장암에서 이제 치료 약제 뭐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보조요법으로는 좀 사용 별로 안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전이암일 때 어떤 종류의 약제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는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로 다른 암과는 다르게 조금 표적 치료제라 그러는 뭐 이런 어떤 기전을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는 게 있어서 약제 기전이라든가 이런 걸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항암제라고 하면 그 세포 독성 항암제라는 걸 쓰죠. 암 세포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빨리빨리 분열한 세포를 다 파괴시키는 약을 쓰는데 신장암은 그게 잘 안 드는 그런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 잘 모르죠. 그냥 뭐 말 안 듣는 애한테 왜 안 듣냐 그래도 모르니까. 90년대 전까지는 정말 슬픈 암이었는데 90년대 이후에 저희가 면역 치료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의 어떤 옵디보나 이런 최근 면역 치료제는 키투라다 아니고. 같은 게 아니고 이제 네. 인터페론이나 인터류킨 같은 비특이적 면역 치료제가 있었고 그거를 썼을 때 한 10% 정도의 반응이 있었어요. 면역 치료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다뤘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들어가면 지금 최근에 나온 면역 치료제는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거를 우리가 몇 주 전에 다뤘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비특이적 이런 거는 면역 관문 억제제와는 다르고 그런 네. 이전에 사용했던 그런 면역 치료의 올드 면역 버전. 뭐 자극제 뭐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면역 기능을 촉진시키는 네, 물질이죠. 그래서 면역 치료를 자극하는 그런 제제 네. 그런 약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한 2000년대 초중반까지도 그냥 유일한 치료였다가 2000년 중반에 이제 신장암에서 혈관 생성이 굉장히 증가돼 있고 그거를 막는 약을 쓰면 효과가 좋더라라는 게 밝혀지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표적 치료제의 시대가 열렸고 크게 분류하면 이제 혈관 생성 억제제라고 하는 거 한 덩어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썼던 게 이제 엠토르 억제제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는 게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병합하거나 뭐 순서대로 쓰는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모든 암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포독성 항암제로 연구는 거의 다 실패를 해서 네. 사실은 별로 세포독성 항암제가 사용되지 않는 암이고 그 다음에 과거의 비특이적 면역 치료제들로 해봤는데 걔는 한 10% 수준, 뭐 그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그것만 사용하긴 했지만 조금 애매하다. 네. 이러다가 신생혈관 억제제라는 표적 치료제가 나오면서 뭔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게 개발돼서 지금은 약제들이 되게 많이 있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네요, 그죠? 이게 약 종류가 사실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뭐 따지고 보면은 그 신생혈관 억제제도 한 4-5가지가 넘는 것 같고 그쵸. 아까 네. 엠토르라고 얘기했던 것도 몇 가지 있고 그 다음에 2가지 있고 그 다음에 면역 기능 촉진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인터루킨. 네네. 인터루킨, 뭐 인터페론 뭐 이런 것도 또 몇 가지 있고 면역 관문 억제제 종류만 따지면 그것도 한 4-5가지 넘고 뭐 이러고 있어서 약제 하나하나로는 사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지금 네. 이렇게 분류를 이 정도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앞으로는 신생혈관 억제제 종류, 면역 관문 억제제, 그 다음에 엠토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치료를 설명을 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지금 한 불과 10여 년 사이에 지금 말씀하셨던 수십 가지의 지금 약제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암이라서 앞으로는 좀 발전이 많이 기대되는 암 중에 하나네요. 과거에 비해서는. 전이된 경우에 우리가 보통 항암제 위주로 보통 치료를 했었잖아요. 대부분의 암에서. 네네. 근데 신장암에서는 뭐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장 수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던데 요즘 실제로 신장 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이경훈 선생님 잠깐 말씀 부탁드릴게요. 결국 전이가 일어나는 거는 혈행성 전이를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거고, 콩팥에서 암이 발생해서 얘가 피를 타고 돌다가 폐까지 이제 전이가 된 상태라고 볼 때,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콩팥만을 절제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서바이벌에. 왜냐하면 이미 돌고 있고 피 안에서, 그리고 이미 딴 곳에 전이 돼서 증식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왜 나왔냐면, 또 너무 옛날 얘기한다고 하실 수 있지만 한 15, 16년 전, 17년 전 이렇게 표적 치료제가 나오기 전, 그렇게 아까 말한 인터류킨만 있던 시대에는 천천히 비교적 자라는 이 신세포암이 이런 경우에 얘만 잘라줬을 때, 그러니까는 신장만 수술을 해줬는데도 천천히 폐에 있는 게 주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한 17, 8년 전에는 이게 아주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전이가 돼 있었는데 1차 발병소를 해결을 해주니까 밖에 있는 게 조금씩 줄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런 기법을 적용을 해서 수술을 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표적 치료제가 일반화돼 있고 조금 더 이렇게 효과가 명확하게 보이는 시점에서는 이미 전이가 있다면 1차적으로 신장 절제를 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 쪽으로 아마 흘러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지만 예외인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식적 목적, 그러니까 어떤 증상 조절이나 너무 통증이 심하고 이러면 잘라줘야죠, 먹으면서. 지금 전이가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발 부위만 수술을 한다. 이게 일반적인 암에서는 생각하지 않던 건데, 이제 신장암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잘 듣는 약이 없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암세포가 그러면 100개 중에 저 원발 부위가 90% 이상이면 이거 90% 제거해주면 일단은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실제로 있었고, 그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네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약제들이 점점 더 많이 개발되면서 수술의 합병증, 그러니까 수술하면서 회복해야 되고 그 떼내고 회복하고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할 수 있을 만한 이득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되진 않는다가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작년에 보고된 거죠, 이 데이터가 이제.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인터페론, 인터류킨 시절에는 인터루킨. 네. 인터페론, 인터류킨만 준 거 네. 하고 신장을 떼고 준 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신장을 떼고 치료하는 게 성적이 좋았어요. 이제 단순히 이제 세포만 줄어서일 수도 있고, 이제 신장에서 어떤 면역 억제 성분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 신장암에서. 그래서 그걸 제거하면서 효과가 조금 올라간다, 면역 항진제 효과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원인은 사실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표적 치료제가 나와도 하던 대로 보통 의사들이 하죠. 왜냐하면 갑자기 하던 걸 안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원발 부위 절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작년에 표적 치료제, 그러니까 신생혈관 억제제를 그것만 준 거랑 신생혈관 억제제 주기 전에 이제 신장을 잘라내고 신생혈관 억제 표적 치료제를 준 걸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굳이 그렇죠. 이제 신장 절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선택적으로 하라라고 판단하는 게 나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거나,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장암이 뭐 20cm 크기인데 요만한 거 뭐 한두 개가 전이가 됐다. 그러면 뭐 해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그룹에서는 생존 기간 자체가 이제 7, 8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제 수술을 해서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술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비뇨의학과 의사와 종양내과 의사의 어떤 협진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다기보다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룹을 좀 골라내려는 다학제 시스템이나 이런 걸 통한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적정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사실 수술의 합병증을 감수할 정도의 이득이 있을까에 대한 논의 후에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감수 안 해도 되는데, 실제로 더 오래 산다는 근거가 없으면 감수 안 해도 되는데 그걸 할 건가, 이거는 사실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정하고, 보통 그럼 전이암으로 진단된다면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신생혈관 억제제, 면역 관문 억제제, 그다음에 면역 증진제, 엠토로 뭐 이런 약제들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걸 우선적으로 보통 쓰게 되는지 실제로 보고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2000년 중반부터 뭐 한 지금까지도 그렇죠. 지금까지도 1차
치료제는 신생혈관 억제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수텐이나 보트리엔트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2차 치료로 넘어가면 이제 엠토르 억제제를 이제 주로 써왔죠. 주로 예전에, 써왔는데 몇 년 전부터는 그게 또 바뀌어서 2차 치료제 신생혈관 억제제 중에 다른 계열로 바꿔보든지 가령 뭐 인라이타나 카보메틱스 이런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관문 억제제인 옵디보가 또 효과를 입증을 해서 보통은 이제 1차 치료는 표적 치료제 중에 신생혈관 억제제, 2차 치료는 또 다른 계열의 신생혈관 억제제 또는 면역관문 억제제를 쓰게 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작년 올해 그 판도가 깨진 게 1차 치료로 면역관문 억제제 2개를 병합하든지 아니면 이제 신생혈관 억제제에 면역관문 억제제를 병합하든지 이게 이제 현재 해외 진료 지침에는 그게 1차 치료로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가능은 해지겠지만 가장 표준 치료로 거의 왕좌에 앉아있던 신생혈관 억제제가 지금은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랑 같이 병합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 1차 치료를 그렇게 이어가고 그 이후의 치료는 이제 앞에 안 썼던 약을 써보는 어떻게 거죠. 쓸 거냐? 예. 맨 처음에 설명했던 신생혈관 억제제 계열이 한 4-5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1차 제제가 있고 지금 2차 제제가 지금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엠토르 억제제라는 계열이 또 있었는데 그거는 2차 제제로 썼는데 요즘에 조금 다른 밀렸다고 봐야 되겠죠. 신생혈관 억제제 2차로 만들어진 그런 세컨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약제들한테 조금 밀리는 추세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면역관문 억제제가 도움이 되는 그룹이 있다는 걸 아는데 이거가 부작용이 좀 적고 그러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앞으로 당겨볼까라는 연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라서 면역관문 억제제 병합요법 또는 면역관문 억제제와 오랫동안 왕자를 차지하고 있었던 신생혈관 억제제와의 병합요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1차 제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표준 진료 지침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급여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네. 그렇지만 이론적인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걸 상황을 보면 앞으로 그렇게 1차 체제로 그런 면역 관문 억제제 병합요법이나 신생혈관 억제제 플러스 면역 관문 억제제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장암에서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지금 15년 동안 너무 많은 약제가 개발되었고 그 약제들이 계속 자리매김을 다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종양내과 의사들과 상의를 하시면 가장 적절한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근거로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치료를 권고해 줄 테니까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제일 많이 쓰는 걸 신생혈관 억제제를 썼다고 치면 2차 제제로 치료는 보통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뭐 아까 얘기해 보셨지만 이제 다른 이제 같은 신생혈관 억제제인데 전에 안 썼던 약을 일단 쓰게 돼 있고 지금 사실 보험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험도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저는 이제 성분명으로 이야기하자면 카부잔틴이 뭐 엑시틴이 수니틴입을 썼으면 뒤에 뭐 파주판입도 쓸 수 있고요. 사실 여러 가지 약이 있어서 그러니까 신생혈관 억제제 뭐 4-5가지 중에 네. 안 뭔가 거. 쓰고 나서 안 그다음에 썼던 약들. 안 썼던 약 중에서도 최근 데이터가 좀 괜찮은 약을 또 우선적으로 네. 선택을 해서 쓰는 추세다. 사실 뭐 우리가 쓰고 싶다고 해서 다 쓸 수 있지 않고 근데 사실 그거는 얘기하기가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네. 면역관문 억제제가 뭐 지금 어쨌든 개발돼 있지만 비용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2차 제제로 쉽게 실제 프랙티스에서 실제 진료 현장에 많이 들어와 있지는 못한 상태니까 다양한 약제에 대한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순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1차 제제 쓴 다음에 2차 제제로 자리 잡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변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다. 종양내과 의사들과 상의하면 되겠네요, 결론은. 네. 아 그리고 딱 한 가지 네. 또 추가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투명세 포함하고 비투명세 포함 나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까지의 설명은 대부분 이제 투명세 포함 대한 거고 이제 비투명세 포함은 사실 좀 드문 편이라서 이제 대규모 임상 시험이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은 엠토르 억제제가 네. 그나마 제일 근거 수준이 높아서 뭐 토리셀이란 주사약을 썼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투명세 포함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생혈관 억제제
거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 같다, 엠토르 억제제보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를 가지고 임상 시험한 게 결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투명 세포암이랑 비투명 세포암이랑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치료가 좀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이라는 이게 되게 적은 인구밖에 안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런 뭐 신장암, 그 중에서도 조금 퍼센테지가 적은 비투명 세포암 이런 거에서 충분한 임상 시험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를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이런 추세나 이렇게라고 이제 좀 약간 불분명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것들이 되게 전문가들이 많은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경향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대부분의 신장암은 투명세포암 기준으로 지금 치료 지침을 우리가 지금 설명한 상태고, 비투명세포암 같은 경우도 신생혈관 억제제, 그 다음에 면역관문 억제제 이런 것들이 지금 좋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이 네.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신장암에서도 이제 여러 번 다룬 그런 면역관문 억제제가 모든 암에서 지금 거의 다 다뤄지고 있는데, 신장암에서도 세포독성 항암제가 전혀 안 듣는 암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새로운 기전을 갖고 있는 약제가 하나 개발될 때마다 저희가 열광하고 있는데 신장암에서 면역관문 억제제 지금 역할은 아까 여러 가지 병합요법으로 다양하게 막 역할이 좋아지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쌤? 효과? 어쨌든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역관문 억제제는 예전에 저희가 사실은 뭐 10년, 20년 전에만 해도 겪어보지 못했던 신세계이고, 신장암은 어쨌든 예전부터 면역학적인 어떤 기전에 의해서 종양이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맞아요. 것들이 밝혀져 있던 암이라서 기대를 많이 모았었죠. 그래서 초기부터 임상시험이 진행됐었고요. 지금 이제 1차 치료로 면역관문 억제제 2개를 병합한 치료에 대한 효과는 한 환자분들 거기 들어갔던 이제 피험자라고 하기도 하고 뭐 등록된 환자들의 한 10% 정도에서 종양이 완전 관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부작용도 저희가 보통 신생혈관 억제제 굉장히 만성적으로 힘든 독성이 있어요. 손발이 막 벗겨지고 아프고, 그다음에 뭐 입이 막 헐어가지고 맛을 잘 못 느끼고, 뭐 설사하고, 뭐 피로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쪽 부작용이 좀 적어가지고 이게 독성 면에서도 좀 이렇게 좀 덜 괴로울 수 있다. 근데 물론 이제 독성이 한번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는 있기 때문에 가령 뭐 자가면역성 폐렴이나 뭐 설사를 심하게 하는 장염, 혹은 뇌하수체 기능이 떨어지는 뭐 내분비 내과적인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표적 치료제 맨날 먹어야 되거든요. 그 독성을 좀 피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이라서 앞으로는 아마도 면역관문 억제제만 쓰든지 표적 치료제랑 병합하든지 뭐 2개가 지금 이미 메인스트림이 됐고 앞으로도 그게 표준이 되겠죠. 면역 치료제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뭐 한 3% 뭐 몇 퍼센트 수준의 이제 아주 중대한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부작용은 기존 항암제에 비해서 대단히 적다라는 큰 장점이 있어서 1차 치료제로 대치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는 뭐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 그런 자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면역치료제 병합요법과 면역치료제와 표적치료제 병합요법의 자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쪽으로 바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약제들이 나온다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서 최근에 급격한 변화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그죠? 새로운 약제도 되게 많이 개발됐고,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면역 촉진제로 가끔 완치가 되는 보고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면역 관문 억제제가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부작용이 적으면서 관해율이 좀 더 높아지고 반응률이 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주요 치료 제제로 올라오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이가 있을 때 원발 부위 절제를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있고, 전이가 있을 때 전이 부위를 절제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장암 같은 경우 가령 간절제나 폐절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신장 같은 경우도 전이가 있을 때 전이를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는 이제 예전에 신장암 원발 부위 수술을 했고 한 5년, 10년 지나서 재발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폐에 딸랑 하나 있거나 혹은 뭐 수술한 부위 근처에 종양이 조그만 게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합니다. 권하고 그렇게 되면 또 몇 년 이상 재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장암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렇게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 그다음에 전이 단계에서 원발 부위 수술, 전이절제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절하게 이용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다학제 진료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암입니다. 처음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신세포암이 진행 속도가 좀 느린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좀 있고 특히 원발 부위 수술 후에 재발이 만약에 좀 한참 있다가 재발됐다거나 그 재발 부위가 되게 어느 장기에 국한돼 있다거나 이렇다면 기존에 지금 약제를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이 부위 절제술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무병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이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게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되게 많네요. 전이 상태에서도 원발 부위에 대한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 일반적으로 이제는 하지 않는 편이지만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그 다음에 전이 부위 절제술도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도움되는 환자군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항암 치료제 종류도 되게 수십 가지가 개발돼 있고 지금도 계속 진화 단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연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다. 종양내과 의사들과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좋은 치료를 상의해봐야 되는 대표적인 암 중에 하나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하여튼 뭐 2주에 걸쳐서 신장암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다음에 전립선 암에 대해서 할 건데 거기서도 또 좋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